자, 그럼 오늘은 이제 앨리스 뒷부분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면 중간에 줄거리 이어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굉장히 좋은 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나는 떠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장소를 이거 일단 떠나고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볼 때 그런 거지. And there is nothing.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마침표 없는데 주어 동사 나오네. 그럴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무조건 니은. 그럼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건 뭐? 관계시키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뒤에 문장을 보면 됩니다. 주어, 얘가 can do, 할 수 있다. about it, 그것에 관하여. 그것에 관하여 이렇게 빼는 겁니다. 전치사로 시작되니까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여기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목적어가. 그러면 원래 문장은 뭐냐? You can do noth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nothing이 어디 있어? 요 앞에 왔다 그래서 선행사로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그럼 about it은 뭐예요? 전치사 구로 빠져 있는 거라서 얘는 문장성분 목적어로 볼 수가 없어.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됐다 그래서 관계. 근데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니까 명사를 대신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광고 나오는 거를 계속 나오는데 이거.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일단 줄거리에 어울리게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지식, 요 지식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예문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식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왕, 한문으로 왕자가 왕래 발작할 때 왕자가 뭘까요? 갈, 왕. 그럼 가다는 영어로 고. 레 하면 레는 무슨 레일까요? 올레. 그럼 오다는 come. 그 다음에 발자는 출발. 스타트. 조금 더 어렵게 하면 departure. depart. 그 다음에 뭐 배가 떠나는 것도 있습니다. 배가 떠나는 것도. 떠나다 또 leave. 자, 여기 leave에 해당합니다. 요 계통에서. 그 다음에 착은 뭘까요? 도착. arrive. 자, 요렇게 해서 왕래 발착.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조금 더 해서 우리가 항구가 영어로 뭐죠? 항구? port. P-O-R-T, port. 그래서 USB 포트 이것도 USB가 도착하는데. 그래서 USB 포트입니다, 이게. 배로 하면 이제 항구에서 도착도 하고 항구에서 떠나기도 하고 막 ship은 배인데 선적하다도 되고 영어 단어가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왕래 발착이라는 걸 알았는데 요즘 학교 같은 데에서 너무 쉽게 가리키니까 이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사실 이거 원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왕래 발착 같은 데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잘 들으면 쉬운데 조금만 잘못 들으면 어려워집니다. 왕래 발착 동사는 그냥 현재 시제를 써도 뒤에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으면 그대로 미래가 된다. 그럼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쉬운 게 tomorrow 뭐 이런 거, next time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를 쓰면 뭐가 되나요? 그냥 I live 하면 나는 떠난다. 근데 tomorrow가 있으면 나는 내일 떠날 거다. 다른 말로 하면 I will live랑 같은 뜻이다 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 이것도 이 책에는 요만큼 나오고 저 책에는 저만큼 나오고 또 이 설명이 다 나온 책은 너무 어렵게 나오고 하니까 요렇게 정리될 때 보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왕래 발착 동사의 경우 현재 시절 쓰더라도 뒤에 미래 부사구가 붙으면 그대로 미래 시절을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왕래 발착 동사는 진행형을 쓰면 뒤에 미래 부사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자체로 미래 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왕래 발착 동사가 진행형을 쓰면 뒤에 미래 부사구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무조건 이게 나는 떠나고 있다도 되겠지만 나는 떠날 거다. 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김에 하나 더. 자, 이번엔 왕래 발착 동사가 아닌 나머지 일반 동사일 때 그냥 동사, 뭐 워크 이런 거 다 일반 동사도
진행형을 사용하면 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진행형의 뭐까지? 미래 부사까지. 진행형의 미래 부사까지 있으면 진행형으로 썼어도 그대로 미래 시제 인정이 됩니다.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왕래 발착 동사에 관해서 공부할 세 가지. 나는 떠나고 있다라는 말도 분명히 되지만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흔하게 나오는 게 I'm going to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말로 했을 때 이렇게 I'm going to 그 다음에 건물이 나옵니다. I'm going to school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이다가 되고 그 다음에 I'm going to work 나는 직장에 가고 있는 중이다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go가 왕래 발착 동사니까 I'm going to work 하면은 나는 일할 것이다.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I'm going to go. 이 사람들이 왜 going을 두 번이나 쓰지? I'm going to go.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간다, 가고 있다, 가 아니라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이 말을 빨리 하니까 어떻게 해? I gonna g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gonna go. 그게 그 얘기입니다. I gonna go. 나 갈 거야. 가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Sorry, I gonna go.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I'm going to도 여기서 나온 말이다. 이런 얘기. 그렇다고 뭐 I gonna go 이렇게 말 빨리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I'm leaving. 난 떠날 거야. 이 이상한 장소를.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해석해 보세요. I부터 나는 너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좋습니다. You can control.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한 사람 중에 아니야. 여기서 굉장히 해석을 잘했어요. 나는 너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너가 컨트롤할 수 있어. 하면 줄거리가 확 달라지는데 굉장히 잘한 게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쉬운 초6이나 중1, 2 정도의 지문인데 이걸 갖고 고등학교 수준까지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이 people 이것도 웬만한 책 다 찾아봐도 써있는 책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people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공부하는 길에 알아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10년을 공부하던 뭐 15년을 공부하던 결과적으로 요점 전체를 쫙 쓸 때 있는 것부터 쓸 때 없는 것까지 본 다음에 쓸 때 있는 게 뭐구나 라고 깨닫는 데는 한 10년 20년 걸려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중국 영화에서 볼 때 뭐 수제자 같은 사람들이 탄생할 때 보면 결국에 하나의 희생이 한두 명이 있는 겁니다. 왜? 어떤 노인네는 자기가 동굴에 들어가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어렸을 때 들어갔는데 깨닫고 나니까 노인네가 되어 있는 겁니다. 노인네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깨달으려고 막 생각을 할 때는 뭔가 복수, 뭐 성공 이런 의지가 막 불타오를 때 들어가가지고서 불타오르네 이것도 했는데 이거 불타오르네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저건 이걸 먹어야 하니까 근데 자기가 뭔가 완성을 이루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 너무 늙은 겁니다. 그 늙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피어나던 복수의 마음, 마음속에 피어나던 뭐 성공에 대한 욕망 이런 게 사그라드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항상 중국 영화 보게 되면은 우연치 않게 사연이 있는 젊은이를 만납니다. 근데 그 이제 내공이 쫙 갑자에 이런 그 노인네가 자기가 30년 걸쳐서 이룬 거를 막 3년, 1년에 걸쳐서 그 젊은 사람에게 전수를 하니까 이 젊은 사람이 그걸 다 받고 자기가 더 성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가는 이제 그렇게 탄생을 하는. 영어도 똑같습니다. 운동이나 요리나 항상 공부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깨달은 다음에 잘 가르치면 거의 다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배우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중간에 뛰쳐나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힘든데. 그래서 이 people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자, people이라는 것의 원래 평범한 뜻은 뭘까요? 사람. 들. 그럼 그건 단수 복수? 복수. 이 자체가 복수입니다. 복수. PL, plural, 복수. 단수는 SL, singular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 자체가 복수니까 뒤에 아가 옵니다. 이제. 그런데 복수 끝에 또 복수를 붙이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복수 앞에 어를 붙이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더는 원래 복수 앞에도 붙일 수가 있고 근데 이때 단어의 성격들이 조금씩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고3 가도 다 모르고 졸업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럼 너는 어떻게 알아? 하도 수없이 가르치는데 뭐
서울대 애들도 가르치고 뭐 그 다음에 하나도 안 하는 애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서울대 1%가 틀리는 문제 뭐 이딴 책 갖고 와가지고서 한 달 내에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줘야지 어떻게. 그럼 걔네도 웬만한 선생님 맞히는 건 다 맞춥니다. 하루에 반 권씩 풀어오니까. 그다 틀린 것만 딱딱 질문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럼 집에 가서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사전 다 찾아보고 아 맞아 그 비슷한 문제 봤었어. 그럼 그 문제 기억해서 또 찾아서 보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데 사람들들 이 사람들 사람들 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사의 성격을 배울 때 더는 지정과 묶음의 기능이 강합니다. 지정과 묶음의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나 아까 오다가 어떤 사람 봤어. 근데 나 그 사람 또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I saw a man. 어떤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을 또 봤어. 집에 오는 길에 I saw the man on my way home agai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앞에서 한번 본 그 사람이 지정이 되니까. 요게 더입니다. 더. 그 다음에 묶음도 됩니다. 묶음. 산은 묶지 않지만 산맥은 묶인다. 이 정도로 가면 굉장히 너무 어려워지는 건데 저건 묶음의 기능이 있다. 그러면은 요 더 피플 사람들을 묶으면 뭐가 될까요? 레이스가 되는데 레이스. 우리가 사람들을 묶어놓은 걸 갖다 뭐라 그러나요? 역사적으로 민족이라고 합니다. 민족. 주로 민족. 아시아에서는 그런 민족이 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는 여러 민족이 산다. 그 다음에 어는 뭐냐 하면 어도 뭐 뜻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라는 뜻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복수를 갖다 어로 묶었네? 그럼 이건 약하게 묶이는 겁니다. 그 민족보다 살짝 약한 건 뭘까요? 국민입니다. 국민.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전국 수백만의 뭐 실력자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전달하기에는 나머지를 다 설명하긴 뭐하고 대략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데 이게 섞어서 사용될 때가 있다. 요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민족들 이렇게 그 지역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그 지역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there are many peoples in that area. 그렇게 되면 됩니다. 저 지역 아니면 in this area. 이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가 그냥 are를 써도 live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많이 고급. 그래서 여기는 당신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로 해주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you can control. 네가 컨트롤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여기 컴마 보이고 마침표는 아닙니다. 마침표 아닌데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앞에. 그럼 얘가 목적어였는데 목적어가 여기서 없어지고 앞으로 갔으니까 목적어로 관계시킨 거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쉬운 겁니다. 이렇게. 이거 진짜 1년만 배워도 그냥 싹 다 배우는 걸 갖다 이걸 평생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요렇게 꾸미면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무슨 관계대명사라 그러냐 하면은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컴마가 있을 때는 요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합니다.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그걸 우리가 계속적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계속적 관계대명사. 그럼 계속적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푸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and they. 요렇게 됩니다. and they. 당신이 그리고 and 요거 그대로 다 하면 and you can control them. 요렇게. 요거 뒤로 와야 되니까 them이 돼야 되겠죠. 목적격이니까 them으로. 네가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라고 앨리스가 대답했고 이제 제가 해보면 She was not afraid of the queen. 그녀는 무섭지가 않았다. 요런 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내용 문제를 틀리게 될 때 그러면 이제 아주 고난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미 한 수준이 지났다 하면 내용 문제 때 뭘 보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역접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글을 쓰다가 but 역접, however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 얘기할 때. 자, 그럼 오늘 줄거리를 좀 더 이어가면 뭐 이 쉬운 글이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뭐 하나도 전혀 내용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그 여왕이나 그 가디너가 무섭지가 않았답니다. 얘가 무섭지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장인가? 아,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장까지 다 해보면 자, she was very brave. 그녀는 용감했습니다. brave man이라는 게 PX에서 상표인데 그 다음에 해석해보면 정원사들은 함께 왔고 에헤, 앨리스를 예. 테이크 어웨이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정원사들이 과거 시제 왔습니다. 투게더는 이제 부사, 그냥 gather하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고 gather하면 뭐으다, 뭐이다 다 되는 거고 뭐으다 그러면 타동사, 뭐이다 그럼 자동사, 투게더 하면 부사,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동사 두 번째 여기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문제 아주 쉬운 거 try 다음에 to가 있으면 이것도 아마 외국 사람이라든가 생활영어 위주로 하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꼭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일단 점수 맞히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점수 못 맞히고 나서 자꾸 딴소리 하는 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try 다음에 to는 뭘까요? 데려가려고 애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썼다. 그 다음에 여기 to take로 안 하고 taking을 하려면 창문을 열으려고 애쓰면 try to open 창문을 열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try opening 하면 그냥 한번 열어보는 거. 이건 그냥 한번 시험 삼아 그냥 한번 이런 뜻이 되는데 얘는 지금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소설이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하면 she try to shake them up. 이건 뭐라 그럴까요? shake them up. 이 교재가 역시 이게 그냥 일반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정해주는 그 기관에서 만든 거라서 그걸 갖다 우리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들을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저기 가드너들이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녀가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굉장한 시험 포인트. shake 대명사 오프. 자, 이것도 어렵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걸로 1시간도 얘기하는데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쉽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동사 중에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갖습니다. 그럼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뭘 붙여야 되나? 전치사를 붙인 다음에 목적어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목적어가 왔으면 타동사 같은데 타동사 다음 전치사 이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이제 요런 거를 하나 더 써놓고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거 look at him 요런 거 look at him 요런 거 이런 게 뭐냐 하면 원래 룩은 뭔가요? 보다가 아닙니다.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그런데 at 하면 뭔가요? 뭐뭐에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look 뭐뭐처럼 보이다 얘는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뭐뭐처럼 보이다. 남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보이는 거잖아. 자동사. 얘는 자동사. 그 다음에 얘는 전치사. 그러니까 자동사하고 전치사가 됐으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너무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자, 지금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옆에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뭐 과외든 어디든 간에. 자동사 뒤에 전치사를 가져서 의미가 좀 변하는 겁니다. 뭐뭐처럼 보이다인데 뭐뭇을 보다. look into 하면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조사하다. look over 하면 대충 보니까 그냥 내려다보거나 간과하다. 눈 감아주다. look around 하면 그냥 둘러보다.
자, 여기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사가 전치사를 붙여서 목적어를 가질 때 뜻이 변화가 크나요? 결국 한 줄기에 있나요? 한 줄기에 있어요. 결국엔 한 줄기에 있습니다. 즉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에서 목적어를 가질 때는 뜻이 한 줄기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 put off 같은 거. put off가 무슨 뜻인가요? 걷다, 도 되겠지만 끄다, 그런 것도 있고 put은 원래 무슨 뜻이죠? put? 놓다, 놓다. off는 무슨 뜻이죠? 끄다. 끄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put off the fire 하면 불을 끄다도 될 겁니다. 아마. 근데 put off the work 하면 일을 끝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put off는 대부분 뭐라고 쓰냐면은 연기하다, 밀어놓다 이런 뜻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타동사 뒤에 어떻게 전치사를 갖냐? 말이 안 되지. 타동사는 바로 목적어를 갖잖아. 근데 전치사를 끼고 목적어를 갖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치사적 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치사적 부사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뜻의 변화가 어떤가요? 푸드 노타에서 연기하다나 끄다라는 식으로 뜻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적 부사일 때는 뒤에 뜻 변화가 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가질 때 이 목적어가 지금처럼 명사가 목적어로 될 수도 있고 명사의 성질인 대명사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수준으로 공부하면 자꾸 연구 수준이 돼가지고 좀 그런데 쉽게 나가야 되는데 요런 원리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뭐만 내냐 그리고 무조건 뭐만 가리키냐 그냥 딱 보면 무조건 정답. 이 원리는 이런데 이거 전혀 몰라. 아, 근데 설명 잘 들었다. 근데 전혀 모르겠어. 아, 대충 그건 알겠더라. 타동사 뒤에 목적어 온다며. 자동사는 목적어 바로 안 갖고 전치사 붙여서 한다며. 근데 타동사 뒤에도 전치사가 왔을 때는 그건 그냥 부사라고 읽어야 된다며. 여기까지만 알겠어. 그리고 목적어는 명사도 되고 대명사도 된다며. 여기까지는 알겠어. 거기 원리는 들어봤다. 그러고 나서 시험에는 무조건 뭐가 되냐? 이 사이가 이게 대명사. 이 사이가 대명사일 때는 무조건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놓습니다.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shake off them. 이렇게 쓴 게 있으면 무조건 오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허구한 날 시험에 나오는 거. 허구한 날. 요새는 딱 요 수준으로만 가리킵니다. 예전에 학력고사 수준일 땐 이렇게 가리켰었는데 떨쳐내려고 애썼다 내는데 오늘 또 이게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줄거리는 이제 제가 해보면 저쪽에선 잘 안 보이니 거꾸로 글을 봐야 돼서 She grabbed her arm and legs. 그들은 그녀의 팔과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out. 소리를 내서 온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부사성으로 쓰인 겁니다. For them to stop. 아하, 여기 공부 잘한 거. 멈추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고 좋은데 이 책에도 보니까 잘못된 게 어저께 그 레드 플랫처럼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건지를 설명하기엔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원칙적으로만 그냥 이런 부분이다 하고 넘어간 거. 요게 to 부정사. to 부정사, to infinitive.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게 그녀가 아니죠. 멈추는 게 그녀가 아닙니다. to 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건 그들이 멈추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면 요거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상 주어에서는 앞에 성격일 때는 of, 성격이 아닐 때는 for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다는 뭐 저 앞에 crying 같은 게 성격이 아니죠. 만약에 성격이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It is very kind. 그건 매우 친절해. Of you to help grandmother. Of you to help grandmother. 네가 할머니를 도와준 게 되게 친절하다. It is very kind of you to help the grandmother. 이렇게. 그럴 때는 of. 성격 앞에 kind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It is important for you to go now. It is important. important은 성격이 아닙니다. 상황이지. 그럴 때 네가 가야 된다 그럴 때는 of you가 아니고 이게 It is important for you to go now. 네가 지금 출발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할 때는 for.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대상은 그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사실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쓰면 근데 이제 사견까지 다 글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To stop them이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게 타동사로 써가지고 그냥 목적을 가는 건데 이렇게 쓰면 굳이 해석을 느낌상 살려서 하려면 그들이 멈추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자기가 막 강제로 떼어내려고 소리를 친 게 아니라 내가 소리치면 그들이 멈추겠지. 요런 정도의 느낌 원문을 살려서 읽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야, 이게 지식적인 부분이 아주 상당한데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내용을 오늘 끝마치고 싶으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그 다른 동화를 또 보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목요일날 교육이 있어서 월화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월화 금요일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녀는 깨달았다. 오케이. 그녀가 네. lying on her sister's lap. 어허. 그녀의 언니의 무릎 위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죠.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 여기 그냥 접속사 대시 생략된 겁니다. 동사 다음에 있을 때는 명사 다음에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 아니면 동격이 생략된 거고 한 번에 여러 가지 문법을 싹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동격도 접속사입니다. 해석은 니은이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뭐뭐라는 것을 목적어 절이니까 그녀가 누워있다는 것을 자동사네요. 그죠? lie, lay, laying 여기서 변한 거 L-I-E에서 이게 I-E가 Y로 바뀌니까 이렇게 해서 lie 그녀가 누워있다는 거를 sister's lap 혼자 온 거 같은데 시스터가 있네 지금 어떻게 된 줄거리인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앨리스, 어허. wake up. 일어나. 너는 나쁜 꿈을 꿨구나. 어허. 넌 꽤 오랜 시간 잠들었었어. 아 좋습니다. 그녀의 언니가 얘기했다. 그 앞에 문법 가르친 거를 대충 듣는 것 같아서 슬쩍 열받았는데 아주 열심히 잘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사람도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뭐 딴짓을 하면은 이 수업하면서 말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거기만 본다는 거. 계속. 그러다 참다가 이제 뭐라고 한 번을 하고 이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특성인데 굉장히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실로 돌아오는 내용이네요. 보니까 앨리스야 일어나 명령문 너는 여기도 이제 하나 지식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너는 갖고 있었다 나쁜 꿈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무슨 형? 진행형. 근데 영어에서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동사 5가지가 무슨 상인? 지감, 소상인은 5가지로 진행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지는 지각동사 중에 무의지 지각동사 see나 hear. 이래서 듣다 보면 한국 영어는 그냥 저절로 정복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 다음에 감은 감정, love, hate, I am loving you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스타노라에서는 loving you라고 있지만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그 다음에 소는 바로 그 시스타의 소유. 이 소유도 진행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은 상태, resemble 같은 거. I'm resembling with you 이런 거 절대 틀리는 겁니다. 특히 resemble은 무슨 동사냐 하면 헬렌 켈러처럼 삼불동사.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모든 걸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수많은 책과 음악과 이런 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근데 사지 멀쩡하게 나서도 불평불만만 하다가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아 남도 죽이고 이런 사람도 정적으로 있는데 그건 왜냐? 계기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도 설리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설리반도 사연이 있다는 걸 알죠? 설리반은 동생과 함께 고아원을 떠돌았는데 열악한 시절 때문에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 기억으로 이제 헬렌 켈러를 열심히 이끌어서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상태 리젠블은 삼불동사 뭐뭐가 안 되냐? 진행형 안 돼. 리젠블은 뒤에 전치사 써도 안 돼. 타동사 로만 쓰이니까 전치사가 안 돼. 그 다음에 수동태도 안 돼. 리젠블은 그렇고 이는 인식동사 think, believe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진행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일시적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테이스트 같은 거 감각인데 테이스트 I'm tasting this soup to the mind 나는 결정하기 위해서
또는 to test 알아보기 위해서 이 수프를 먹고 있어. 이럴 땐 일시적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는 언제냐? 소유가 언제가 아니고 또 예외가 언제냐? 일시적일 때하고 의미 변화. 이 have는 대표적으로 무슨 뜻이 있나요? 소유하다 말고 음식을 먹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이런 것처럼 시간을 보낸 개념입니다. 이게. 너는 나쁜 꿈을 꾸고 있었어. 그래서 진행형이 된다는 거. 이거 괜히 설피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기억하는 거 지감소상이 진행형 안 되는데 진행형 썼네? 예외에 예외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게 또 나옵니다. You have been. 비동사니까 여기 형용사가 나온 거고 그냥 동사에 일이 나오면 수동태였던 거고 현재 완료에. 그러니까 너는 자고 있었어 또는 졸고 있었어 뭐 이렇게 자고 있었어 오랜 시간 동안이라고 그녀의 누나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 현재 완료는 왜 써야 어울릴까요? 뒤에 시간의 연속적인 개념을 보여주는 your for. for가 있을 때는 현재 완료의 용법을 구별하시오 할 때 넷 중에 하나 무슨 용법?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현재 완료 용법은 네 가지가 뭐? 지금 막 다 했어? 완료. 나는 원대리에 갔다 온 적이 있어? 경험. 선배가 자전거를 훔쳐가가지고 원대리까지 걸어갔다 온 적이 있어. 이 경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 지금 3시간째 널 기다리고 있어? 계속. 그 다음에 밥 다 먹고 나서 지갑을 놓고 왔네? 그러니까 네가 내 하는 결과.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구별하셔. 너무 어린이 문제입니다. 이거 어린이 문제. 배워가는 과정에서는 뭐 이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마에 막 주름살 만들어가면서 골라가는데 조금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한번 슬쩍 보고 그냥 다 합니다. 어디에 답이 붙어있는지 다 아니까 이게 계속입니다. 계속. 너 오랜 시간 자고 있었어. 그 다음에 무슨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해봐라. 이제 이런 건데 I had strangest dream. 여기서는 이제 가장 이상한 꿈을 꿨다. 이렇게 최상급 앞에 더를 붙이는 겁니다. 더는 지정이라 그랬는데 이상한 거 중에 가장 이상한 건 무조건 지정이 되니까 1등, first도 더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지정이 되니까 2등도 붙입니다. 왜? 앞에 1등 있잖아요. 그건 1등이고 2등은 2등이니까 거기도 더가 붙습니다. 특히 그런 걸 서수일 때 붙인다 그러는데 다른 얘기 섞으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나는 제일 이상한 꿈을 꿨어 라고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She shared the dream with her sister. 언니와 함께 그 꿈을 나눴습니다. 지금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했다라고 안 하고 공유했다라고 얘기한 건 아주 둘이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으로 앨리스를 끝내겠습니다. 배터리가 꺼져서 또 핸드폰이 나갔어야지 또 다시 찍기도 귀찮고 뭐 이런 건데 한 번 했던 공부 또 하는 거 아주. 자 마지막 문장을 해석해 주세요. 그녀가 네. 그녀의 언니에게 네. 그 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녀의 언니는 웃었고 네. 말했다. 네. 너 엄청 재밌는 꿈을 꿨구나. 네. 지금 나 너무 배고파. 아이.